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어제부터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에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충권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가 나와서 지금 정청래 대표님과 한판 붙을 생각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의원님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군이 뭐 마치 김정은의 심기경호 뭐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 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질문을 했더니 김민석 총리가 이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군을 모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어요. 네. 사실 대정부 질문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권태호 본부장님? 전 박충권 의원은 그 전에도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보면 거의 좌충우돌이고 이게 그 말이 너무 이게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죠. 어차피 야당이니까 이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 미비하다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완전 붕 떠버리면 질문자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저거는 국민의힘에도 야당에도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맞아요. 전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하고 한판 붙은 생각 하시느라 국정 운영을 아예 지금 손 놓고 계시는 분 같은데 약간 국민의힘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반박하고 싶으면 조금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보면 급발진 형태로 그냥 들이받은 맞아요. 건데 네. 전혀 효과도 없고 어제 사실은 그 국군을 좀 모독하는 발언은 너무 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왜냐면 국민의 대표인데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것도 총리께 질문을 하면서 네. 무슨 김정은 심기경호를 하냐고. 갑자기 김정은이 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애국심이라는 최소한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공적인 역할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저는 박충권 의원은 정말 의원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입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미리 조금 해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질문을 보면 아무리 국민의힘이지만 거의 조정 기능을 안 하고 그냥 개인한테 맡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율도 들어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좌충우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너무 길게 연출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하러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이 뭐랄까요, 그냥 저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요즘 대통령한테 가뜩이나 하드 트레이닝을 거쳤는데 그거 받고 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야 저 사람들은 너무 수준 낮은 질문. 네. 이렇게 됐겠죠. 이런 상황들이 연결이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지금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호개인 윤호개인 추구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권. 이권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 하면 이권이 어떤 이권이 생기는지. 아니 근데 본인들이 TK를 지금 기반 삼아서 어쨌든 자기 사람 심고 또 어쨌든 뭐 표는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쇼츠 정치 요즘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던데 슬프네요. 저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한 카드 욕은 잡힌다? 먹지만 화면도 잡히고 기사 나가고 어필되고. 내가 다음에 뭐 국회의원 어떻게든 국민의힘 안에서 요 잔잔 그 부스러기라도 네. 좀 먹겠다라는 생각이라 정말 하찮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오늘 한국일보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각각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비교하는 기사를 냈던데
그러니까 2월 9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25년 6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그러니까 출범 초기 기준으로 해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27개씩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 저는 이 자료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소요 시간이 68.6분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기간 동안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이의제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뭐야 여기 김정은 아니에요? 이쪽에 지금 오히려 지금. 자, 혼자 그러니까 떠든 거죠, 독재. 혼자. 말하자면 이제 국무회의에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이제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주제를 몇 건 했는가도 지금 저게 나오는 것이고요. 네, 주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국무회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내용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반론 없었고 음흠. 토론 없었고 토론 없어. 당부했다. 아, 우리가 익히 당부. 알고 있는 1시간을 만나면 50급원을 본인이 떠든다라는 게 국무회의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예. 네. 아 근데 너무 웃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 횟수가 12회인데 여기가 15회예요? 네? 15회는 총리 주재? 예. 그럼 그러니까 한 번만 대통령이 주재한 거예요? 아니죠. 27회 중에 그렇죠. 27회 12, 회의를 분석하는 거니까 네. 12번은 대통령이 사회 보고 네.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했다는 거죠. 일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때문에 사실은 그 국무위원들과 모여서 뭐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각 부처의 어떤 얘기를 듣고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60몇 분 정도 평균 진행이 됐다면 윤석열 혼자 그냥 쭉 얘기하고 국무위원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다 나가는.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저 국무회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했었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아는 어제 것도 내가 아는 저녁에 한잔 했거든. 안주 얘기했겠죠. 예. 반 국가 세력 예. 척결하고 부치기 얘기 같은 거나 아니, 그 왜 제육볶음이 뭐 짰다 뭐 이런.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이제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안주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집 가면 처음에 앉으면 그 안주 나오기 전에 기본으로 뭐 깍두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멸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멸치 내가 전라도에서 뭐 이러면서 얘기한대요. 네. 그럼 먹방 유튜버한테 뭐하러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나라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2,000명, 뭐 R&B 전액 삭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나와서 다 실행되고 막지를 못하고 그런 그러니까 일이 앞서 있었겠죠. 그 정권 초기의 국무회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 3년 가까이를 평가하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일이 딱 2개 있습니다. 나이 낮추는 거, 만나이. 만나이. 그 다음에 개식용 금지. 그것마저도 엉망진창이더만요. 그러니까요. 개식용이요. 그러니까 그 3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뭐 대왕고래 이런 거 막 쏟아내면서 국민의 혼란들만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 외교도 불안하게 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훗날이 되니까 자료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 27일에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회 그 입법 속도, 또 국회 좀 일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강조도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무언가가 진행이 돼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께서 그 답답함을 호소하신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야 국회 안에서 뭐 국민의힘이 늘 발목 잡고 하는 문제는 뭐 기본값으로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고, 예. 결과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그러한 방해 공작을
돌파해서 정부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원하면은 모든 걸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님 보시기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전폭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당내 문제, 뭐 예. 1인 1표라든지 어떤 최근에 있었던 합당 논란 네. 내지는 뭐 이번에 특검 추천과 관련된 뭐 인사 문제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회가 너무 소모적으로 지금 한두 달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뭐 사법부도 지금 뭐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고 내란 진압 안 되면서 이 경제 문제도 입법의 뒷받침을 통해서 앞으로 추동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는 또 대통령께서 아니 국회는 그럼 기대하지 말고 행정부라도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하자라고 하면서 국세청장에게 또 쓴소리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지금 국민 성공인데 전 여기에 관심 안 둘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저는 혼란을 수습하고 대통령님의 저는 답답함이 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 국회가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근데, 국민들이 노력하는 것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민주당이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완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특검 추천도 솔직히 실망스럽고 합당도 저렇게 난리야. 국힘이 저렇게 자폭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거나 압도하지 못한다고? 민주당 지금 너무 나이브하고 되게 국민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정신 차려야 아니, 된다. 그 하나만 더 이번에 나온 게 그 아마 단독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 게 검찰 개혁도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만 간다라고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통령실의 예. 입장을 그냥 잘랐어요. 흡사를 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원보이스를 좀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법사에서 막 공개적으로 왁자지껄하게 할 게 아니라 당정 협의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하고 어떻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잘 녹여내가지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도 모자른데 그러니까. 즉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의 지금 리더십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다 확인이 된 것이다. 저 그렇게 진단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합당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의총 열었고 합당 문제 논의를 했다고 하죠. 관련해서 대충 정리되고 있는 것이 지방선거 뒤로 합당 논의는 미룬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최고위원회 열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뭐 합당은 이렇게 되면 선거 전에는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뭐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씩 이 합당 논란이 지금 뭐 지난 몇 주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냥 한마디씩 그냥 총평? 논평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너무 똑똑해져서 이질감 든다는 우리 오윤혜 씨부터 지금 댓글이 그런 게 올라왔어요. 예. 그럼 다시 편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평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당이 합당하자 난리 쳤어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정치하지 마세요 민주당.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국민들은 뭔가 희망을 품고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정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예. 우리 권보부장님도 예. 그 뭐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겠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다 이제 정치적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합당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합당 논의 만약에 이제 합당을 그 이후로 미룬다,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했을 때 다 상처를 입었잖아요. 조국 대표도 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렇고 예.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고 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지금까지의 그럼 이 야단 법석이었고 논의였냐 그 정치적 판단을 다시 한번 좀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왜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못했을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은 거쳐야 될 전 노선의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일하셨던 분들의 이념적이고 진영적이고 선악 이분론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이라고 하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의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뭐 굳이 긍정적인 걸 찾자면 노선 갈등 전 한 번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결자 해지 참 다행스럽고 남는 아쉬움은 이러려고 지금 이 난리를 쳤느냐. 쳤나. 저 그 네.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다른 말씀들 다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추운 겨울 내란 극복하기에서 다 같이 뭉쳤던 국민들 지지하는 분들을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거 민영은 그 부분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뭐 거칠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없는 건 잘했다라는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새기고 앞으로의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역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네, 좋았어요. 오늘 끝까지 오늘 오늘의 베스트. 아, 완전 네, 베스트. 플러스. 네. 자, 오늘 저희 뉴스 이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